신축 빌라 살 땐 빌라 정보통. 시장이 전세자금 대출은 또 잘 나오고 하니까요. 뭐 담보대출은 좀 규제가 심하긴 하지만요. 아무나 데려다가 명의로 세우면서 돈도 준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수수료 뭐 몇백만 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문제가 돼서 네. 뭐 전에도 봤던 것처럼 네. 일부 지역에서 그렇다면 이게 한번 벌어지고 나면 사후 관리, 사후 대처 이거는 힘들어요. 어차피 일은 파산 신고 해버렸고 집주인은 날랐고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법정 싸움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본인만 피곤할 뿐이지 뭐 제대로 된 보상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사후 관리, 사후 처리는 아예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의 그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그럼 우리는 그러면 전세를 들어가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답변을 해드려야겠죠 우리가. 그렇죠. 지금 보시다가 잠깐 야 무조건 집 사라. 매매만 해라. 이렇게 오해하실 줄. 그게 아닙니다. 니네 집 팔겠다는 거 아니야? 이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고요. 전세는 좋은 제도라는 거 아까서도 네, 말씀드렸지만 네. 그 안에서 안전하게 기존 네. 전세처럼 네.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안에서는 네. 일단 뭐 그 얘기를 하면 되나요? 아니 맞나요? 잠깐 우리 형님들 죄송합니다. 뉘앙스가 그러니까 전세는 위험하니까 네. 집을 사라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요. 조금 지금 이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자,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이런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자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가입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이제 네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네네. 그걸 해야 돼요. 네. 요거는 이제 보험 상품인 거고 네.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네. 내가 들어가는 이 전세금이 네네. 시세 대비 적정한가? 적정한 금액인가를 네네. 먼저 판단하고 네. 뭐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뭐 네네. 근저당이 있네, 공구상의 문제가 압류가 네. 있네, 주인이 네. 어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따져봐줘야 될 거고 그건 네. 뭐 중개해주신 분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네네. 그래도 나는 전세를 꼭 이 지역에 가야겠어. 네네. 그랬을 때는 네. 이제 말 그대로 주택 네. 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이제 허그라든지 네. 서울 보증이 요즘 전세자금 대출을 뭐 해준지 모르겠어요. 막혔다고 들었는데 그럼 안심전세 대출을 네네. 가능한 집인지 네네. 말 그대로 전세 보증보험이 안 들어가 뭐 그렇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있죠. 그런 집이 있죠. 그런 데는 전세가가 높다면 불안해서 하지 말라고 과감한 말씀드려요. 하지 마시라. 네. 근데 이제 안심전세가 되면 네. 보증보험을 들을 수 있으면 네. 그때는 들어가셔도 된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물론 이제 서울 그 보증이든 아니면 허그 상품이든지 간에 각자의 약간은 이런 조건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르긴 하지만 주변 부동산의 이런 시세가 적당한지 이런 제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서류를 그거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계약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약 들어가기 전에 이 보증사에서 이 안심전세가 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되죠. 그게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나요?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근데 있습니다. 기존의 신축 같은 경우는 거기서 처리한 분양팀에서 이거 처리하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네. 된다 안 된다 어느 정도 답을 줄 거예요. 안심전세가 그런데-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럼 부분도- 단서조항을 이렇게 달면 돼요. 안심전세가 네. 진행되면 이 계약을 유지하고 그렇죠. 안 되면 파기하겠다. 이런 단서조항을 달던가. 지금 딱 포인트를 우리 김나온 멘토님께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포인트는 이거죠. 우선 계약을 하고 이걸 알아보려고 하면 이게 필요해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계약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먼저 했어. 알아봤어. 안 된대. 그러면 보험이 안 나는 들어간다. 계약금 돌려주세요. 왜? 못 줘. 이러면은 할 말이 없지만 계약 당시에 특약사항에다가 예를 들면 허그라든지 아니면 뭐 전세 안심 대출이라든지 이걸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는다. 이런 식으로 특약사항을 걸어놓고 하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계약금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이게 가입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이 구조가 허그 상품 예를 든다고 하면은요
전세를 계약 먼저 하고요. 그죠? 임차인하고 이제 보증 신청민 이렇게 채권을 양도하고, 예. 전세 보증금 미반환 시 나중에 이거는 맨 끝이고, 이제 날짜가 되면 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는 반환 채권 양도 승낙 또는 통지. 이게 무조건 집주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할 수가 예, 있어요.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만약에 집주인이 나몰라라 나 돈 없어 하면 허위 연락을 해서 해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시 지급을 해준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임대인한테 뭐 구상권 첨부해서 받겠죠. 그렇죠. 나중에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저희 회원님들도 그 전세 갭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그 전세에 입주하시는 회원님이 있으세요. 있는데 거기는 애초에 그 분양하시는 분들이 전세 안심대출을 무조건 한다는 걸 본인들이 특약을 달았어요. 본인들이 세입자가 아니라 자신 있다. 그만큼 자신이 그래서 있다. 다른 문제되는 집하고 우리 네. 다르다. 네네. 차별화 마케팅 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그렇죠. 소신 있게 하시는 거고. 요즘 또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연락 오는 거 보면 안심대출 무조건 뭐 특약상에 넣어준다는 데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그렇죠. 보여지죠. 그러면은 이제 네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명의자 같은 네. 이거랑 네네. 뭐 돈이 없는 네네. 무게 투자자가 네. 주인이라고 네네. 하더라도 네네. 내 보증금은 안전하게 네. 지킬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걸 알고도 근데 또 안 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알고도 안 한다고요? 네.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네. 안전제가 있는데도 네. 왜 보험료 내는 게 아까워. 보험료 내는 게 아까워서. 보험료가 해봐야 1억에 얼마야? 12만 원인가요? 2억 정도면 20몇만 원 될 거예요. 계산률이 그러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약간 아파트랑 다리랑 틀린데 네. 네. 이 2억짜리 2년 해야 네. 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료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그거를 네. 자동차도 보험을 의무사항이라고 그러지. 네네. 는 네네. 아니 2억짜리 내 자산에 대한 보험을 드는 네. 건데 그거 40만 원 50만 원 아까운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네. 전세를 가지 마라. 아, 그러려면 말씀드려요. 그 돈만 40만 원 아낄 것 같으면 집 사라. 그 얘기인 거죠? 내면 몰아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 내 돈 2억 3억에 네. 대한 돈을 4, 50만 네. 원, 50만 원 보험 내는 걸 아까워서 못 든다? 그렇죠. 그냥 몰라서 못 든면 참 안타까운데 알고도 안 든다는 거, 보험료가 아까워서 안 든다는 거는 네.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뭐 소탐 대실하지 마라. 작은 그렇죠. 것 때문에 연연해가지고 큰 거를 놓치지 말라는 이제 그런 시장 말씀이죠. 상황은 이 네. 주변 물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네. 그 지역의 전세 물량이 또 많이 줄어서 전세가 네. 내가 살고 있는 게 전세가 싼 거야. 네. 그럼 엄마한테 이제 이런 거 네. 걱정 없이 빠지고 순환이 잘 되겠죠. 근데 네. 시장 상황은 누가 몰라 이거는 예정할 수가 없고 네네. 주변에 전세 물량이 많아져서 나는 전세 보증 반환을 못해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럴 때 청구를 하는 거죠. 써서 먹는 거고 보험을 그때 네. 그래서 쓰는 거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좀 정리를 드리고죠. 오늘 지금 우리 회원님들 잘 알아들으셨나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정리를 좀 하자면 첫 번째로는 갭 투자가 무조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죠? 제대로 돼 아니 하시는- 무게는 나쁘다고요. 아, 그러니까 무게분 연락 다 주지 말라는 얘기인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갭 투자 물건이라 해도,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요, 누군가가 갭 투자를 한 물건이라 해도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물건이 이런 뭐 전세금 그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집은. 그렇죠. 그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전세 계약을 할 때 특약상에 이걸 무조건 넣어라. 그죠? 그러면은 그게 포인트죠. 전세도 안전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두 번째로는 투자하실 분들 무게분 그러니까 네. 코드를 세입자 이제 네.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 합리적인 의심을 당연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전세를 뭐 2억 5천이든 3억이든 전세를 들어갈 때 내가 2년 뒤에는 이 돈을 받고 다시 나올 수가 있을까? 주인은 말 그대로 반듯한 사람인가?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심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포인트는 아까 이런 단서정 가는 것도 있지만 주인분을 한번 보고 계약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대부분의 위임장 받아가지고 임대는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한 번을 못 보는 거죠. 그건 너무 힘들죠. 근데 현실적으로 네. 너무 힘들죠. 그거 해봐야 한 번 정도 보는 건데 절차상 좀 복잡하거나 번거롭더라도 한 번 정도는 네. 잔금 때라든지 계약 때 한 번 정도는 주인 얼굴 보고 네네. 아 그래도 내가 사는 집의 주인인데 한 번 얼굴 보고 네. 거기에다 이제 주인한테 저는 단서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심하게 안심적으로 좀 대출을 하고 전세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굳이 얘기는 안 해도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단서 달고 깔끔하게 들어가서 살다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세라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위험한 건 아니니까요. 그거를 또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어렵다 여기신다고 하면 저희 빌라정보통을 비롯해서 몇몇 아주 그 정상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또 중개를 해주는 부동산 업체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대로 된 중개업소를 찾아서 집을 전세든 매매든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데나 이런 허위 매물 올리고 막 허위 광고하는 데는 아무리 현혹되고 그래도 연락을 하지 마세요. 아주 이 정도가 정상적이겠는데 이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데만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빌라정보통에서도 뭐 갭투자는 물론 전세, 매매 모든 것을 다루고 있고요. 뭐 문의가 있으시면 네이버에 빌라정보통을 뭐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저희랑 소통하지 않으셔도 그냥 눈팅으로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정책적인 부분을 좀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래요? 이거는 뭐 네. 저기 저 국토부 장관님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위험한 판인가요? 그 흐름이 네. 전세 대조가 네. 지금처럼 조금 많이 네. 하는 이유가 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주택담보대출 LTV를 제한을 네. 뒀고 40%로 네.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80%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네. 정책상 네네. 그러면 이 흐름을 돈 있으면 집을 사라 안 사라 아니면 네. 그 판단은 니네가 알아서 하되 네. 그냥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의 아파트 말고 다세주택 사시는 분들은 대체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현금이 적어서 여기 네.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나는 집을 사고 싶은데 네. 돈이 적어서 대출을 많이 받고 싶대 안 해줘. 근데 전세는 대출금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는 그래서 정책적으로 전세로 조작 가라고 뭐 떠미는 격이 아닌가. 네. 이런 부분이 저 작은 생각이지만 네. 담보대출을 좀 풀어주고 네. 전세 대출을 좀 제한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사견인데 저랑 같은 생각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반대 듭니다. 의견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빚만 늘어난다 생각하시는 분도 네. 있을 거고 약간은 이제 네. 정책상에서는 조금은 네. 변화가 돼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대출이라는 것이 돈이 있으면 왜 받겠어요. 돈 있는 분들은 금리가 낮아서 받겠죠.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뭔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런 그 상품 있잖아요. 이런 상품들도 조건들이 아주 쉽지만은 않아요. 그거를 풀어줘서 정말 안전하게 전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아까 거기는 공무원들한테 한 얘기인 거고 네.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래요? 네. 그럼 뭐 회원님들한테는 네. 전세는 네. 기존에 안전하다는 기본 고정관념을 조금 깨시고 네.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하면서 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저희 뭐 빌라정보통 직원들하고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네. 그 안에서는 방법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네. 안심대출이 있어서 그걸 최대한 이용하시라고 매매가 아닌 전세를 가시는 분들 한해서는 네.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직접 얼굴을 맞닥뜨리고 미팅을 안 하셔도 전화 상담으로도 가능하시고 카카오톡 상담으로도 가능하시니까요. 네이버에 빌라정보통 검색하셔서 들어와 보세요. 그럼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게 찍혔는데요. 이번에는 좀 보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는 딴 때는 뭐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네. 많이 보실수록 이런 전세 어떻게 예방할까 이런 거를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거 영상을 솔직히 찍기 네. 전에는 네네. 상당히 좀 마음이 네. 마음도 무거운 것도 있었고 좀 화나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오늘 네. 최대한 조금 유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오늘 사실은 욕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근데 유튜브에 욕해도 되나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는 욕 나오는 거 한번 아니 찍어. 욕을 해도 처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까 컨셉을 다음에 한번 해보자고. 네, 오늘 얌전하게 최대한 얌전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자리에는 또 욕 나올 만한 주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예 그때 다시 한번 모시고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영식 멘토 김남현입니다. 신축 빌라 살 땐 빌라 정보통.